네, 이번 시간은 부채율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부채, 쉽게 말해서 빚이죠. 그냥 빚져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좀 좋은 말로 이게 좀 유식한 말로 많이 쓴 말 레버리지라고 하죠. 지렛대처럼 레버리지를 해서 조금 힘을 주고 큰 효과를 내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네, 레버리지도 맞기도 하고 부채도 맞습니다. 그러면 왜 회사들은 부채를 사용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기 창업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써서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적은 투자금으로 큰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채는 양날의 칼날입니다. 잘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잘 안 되면 빚더미 위에 앉게 됩니다. 일반 개인도 부채를 못 갚으면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듯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에 이자를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면 당연히 회사 또는 자본금을 까먹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빚쟁이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왜 부채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요? 우리는 주식을 살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수를 말합니다. 하지만 부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고요? 회사를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중고차 장사 실사례 사업을 저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채의 양날의 칼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부채율. 주식을 분석하다면 부채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대단해?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들으면 부채율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다른 주식회사를 감안해서 설명을 않고 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중고차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장사를 통해서 PER, ROE, EPS, PBR, BPS 등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부채율입니다. 자, 저희 중고차 장사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크게 세 가지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부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내 순수한 자본금, 내 돈 현금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중고차 장사를 했을 때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부채의 100%를 썼을 때입니다. 부채의 100%라는 것은 내 자본금이 5천만 원이면 부채도 내 자본금만큼 5천만 원을 쓰는 것을 부채 100%입니다. 그럼 세 번째 경우 부채 1000%입니다. 자, 100%는 이해가 쉽게 되는데 1000%는 어떻게 될까요? 1000%라는 거는 원래 1000%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원래 일단 주식에서는 이거를 자기 자본금 대비 얼마나 부채를 쓰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000%는 경우를 제가 한번 사례를 붙였습니다. 1000%는 내 자본금이 5천만 원이면 부채가 5억을 껴서 총 5억 5천만 원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제가 세 가지의 경우를 각각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서 부채율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 겁니다. 참고로 중고차 시장의 부채, 빚 하면 당연히 이자가 중요하죠. 요즘은 이게 많이 변했지만 제가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상적으로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떻게 보면 사채라고 해야겠죠. 이자가 연 24%짜리입니다. 보통 중고차에서는 이걸 2부 이자라고요. 2부라는 것은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2%인 20만 원을 이자로 내는 걸 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이 12달이니까 2% 곱하기 12는 24%, 연이율 24%입니다. 이게 중고차에서 통상적으로 통용이 되는 이자율입니다. 서로 딜러들 간에 돈 거래할 때도 이 이자율이 적용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좀 중고차에도 이게 쩐주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돈이 없는 딜러들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분들이 최하 통상적으로 받는 게 요 이율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당시엔 제일 저렴한 상식적인 이율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이율보다 더 셉니다. 은행 금리는 한 30%, 40%짜리도 이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 강의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강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2부 이자, 연 이율 24%짜리 이자로 해서 부채를 등에 업고 중고차 장사를 했을 때 어떤 수익이 발생하고 어떤 리스크가 위험성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의 제 실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 0% 했을 때입니다. 제 창업 자본금이 딱 5천만 원입니다. 그냥 5천만 원 현금 들고 중고차 매매 상사에 가서 장사를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부채가 0%니까 당연히 부채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자산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 가지고 차를 저희가 한 대 매입하는데 평균 가격을 1,000만 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차를 평균 1,000만 원으로 보면 저희가 차를 이게 잡을 수 있는 거, 매입할 수 있는 대수가 당연히 5천만 원 나누기 1,000만 원이니까 5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5대를 동시에 사들일 수 있는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달에 1회전을 합니다. 차를 1,000만 원짜리를 사놓으면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 차가 팔려야 또다시 1,000만 원짜리 차를 사고 한 달 안에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균 차 한 대 회전율을 기간을 한 달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월이 아니라 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 매출이 5천만 원짜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돌고 곱하기 12달 하면 연 매출이 6억 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차량 가격이 이것도 다 딜러의 능력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 이게 많이 이건 틀립니다. 이거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중고차 매매상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디테일한 부분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절제를 하고 그냥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 사업에 대한 내용도 빼고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린 거를 미리 고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5천만 원 가지고 장사를 하면 5천만 원 5대가 팔리게 되면 보통 연 매출이 5천만 원 일어나잖아요. 월 매출이 5천만 원 일어나면 그 중에서 약 7%가 마진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7%면 3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달 350만 원에 5대를 팔면 매달 1000만 원짜리 차 5대를 팔면 매달 3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걸 1년으로 따지면 12달로 하게 되면 4,200만 원이라는 영업 이익이 발생합니다. 간단하죠? 이래서 회사를 분석할 때 부채와 연 매출, 영업 이익이 중요합니다. 이걸 뒤에서 가서 다시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5천만 원 있을 때는 연간 일어날 수 있는 매출이 대략 6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6억 원의 약 7%가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6억 원의 7%는 4,200만 원, 연 4,200만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게 5천만 원을 투자 자본, 자기 자본금으로 했을 때 연 4,200만 원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일반 우리가 주식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까지 수익률이 높게 발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왜 수익률이 그렇게 발생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직접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다만 한 단면적으로 제 중고차 장사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제 투자 창업 자본금, 내 자본금의 5천만 원만 가지고 부채 없이 그냥 5천만 원 가지고 장사했을 때 경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부채 0% 사례입니다.